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6일 정오입니다. 어떤 글은 힘이 있고 어떤 글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글은 폭발력이 있고 어떤 글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논리의 차이입니다. 예컨대 이 전지 1.5V 짜리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을 하면은 6V의 힘이 생깁니다. 6V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걸 병렬로 연결을 하면은 1.5V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를 적절하게 구사하면은 힘이 있는 글이 되고 구호가 되고 정책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 글을 어제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어제 잠시 소개를 해드린 것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미국 CIA 분석관 출신인 한국계 미국인 정 H 박 박사, 이분이 성이 박입니다. 박정현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 H 박 박사, 현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인데, 이분이 쓴 보고서가 그런 글입니다. 아주 폭발력이 강한 글입니다. 논리의 틀이 아주 새롭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남한의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 이런 뜻입니다. long shadow, 보통 long shadow 이런 걸 쓰면은 아주 불길한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남한의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는 북한 주민의 긴 그림자가 아니고 북한 노동당 정권, 줄이면 김정은이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에 김정은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벌써 상당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요약을 어떻게 했느냐. 일종의 단죄물입니다. 이분은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으면서 바이든 행정부 인수인계팀에도 관계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대북 정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CIA에 있을 때 아주 고위 대통령에게 보내는 한반도 정세 보고서 등을 작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단체 및 탈북자를 단합한다. 이게 일종의 단죄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브루킹스 인스티튜트로 들어가면은 리포트로 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내용, 즉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단체 및 탈북자들을 탄압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끔찍한 내용입니까? 근데 이 논리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말도 됩니다. 유대인이 히틀러를 위하여 유대인을 탄압한다. 미국 대통령이 스탈린을 위하여 언론 자유를 탄압한다. 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몇 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책 추진을 위한 의혹, 권위주의의 유산, 특히 대통령 권력의 집중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기능을 불평등하게 적용하고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의 악질적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악질적 사례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북한과 뭘 해보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법을 적용하다가 보니까 법을 불평등하게 적용하고 권력 남용, 인권 침해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의 권력을 반북적 의견 표명과 행동을 탄압하여 평양을 향한 접근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패와 불평등 해소란 국내적 정책 목표를 약화시켰으며,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문재인은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 단체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원칙 있는 정책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김정은에게 잘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허무하죠. 이게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반복 활동하는 단체와 그 행위를 억압을 해가지고 헌법과 법률 정신까지 위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했는데 그 결과로 손에 잡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부를 했으면 뭐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탈북자 단체 및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이었다. 이때 크래킹 다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독재자가 국민들을 탄압할 때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크래킹 다운. 또 문제의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몰리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몰리파이,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아부, 어피스먼트, 아부한다는 말로 또는 달랜다는 말로 쓰는데 이 경우에는 아부가 맞겠네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비정부 기구 및 탈북자 단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이 압박을 가하는 상대가 비정부 기구, 즉 일반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했다는 겁니다. 정박 박사의 이 글이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논리의 틀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즐겁게 만들기 위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자라는 일종의 선고문입니다. 이게 바로 논리의 병렬적 전개가 아니라 직렬적 전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앞으로 비판할 때도 항상 김정은과 결부시켜서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국식으로 헌법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문재인은 민주주의 및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이 대목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탈북자 단체 및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비판자들에 대한 탄압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비정부 기구 및 탈북자 단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김정은으로부터는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욕만 먹고 있다. 이런 문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문재인 청산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등장하는 거죠. 선거 국면에서 또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우리가 척결해야 할 문재인 적폐, 즉 문패 청산이 이제 바로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확인시켜주는 글이라고 판단합니다.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공수처 강행 설치라든지 비핵화 사개국이라든지 이적적 남북 군사 합의서라든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든지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말살행위라든지 울산시장 부정선거 총지휘 의혹이라든지 사법농단이라든지 상권분립 위반이라든지 촛불혁명정권이라고 하여 스스로 촛불 반역정권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공무원들을 그 혁명, 즉 반역의 도구화를 시도한 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합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요. 아주 엄중한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재인 청산을 공약을 내거는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를 지지해서 이 문제, 문패, 문재인 적폐를 우리 시대의 과업으로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